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배워주고 배우는 시간, 베비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가장 먼저 또 낯익은 얼굴도 보이는데 우리 북측 대표단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요리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남한에 온 지 4년 차인 한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김남현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남측 대표단. 안녕하세요. 지금 성공회대학교에 재학 중인 IT융합자율학부 김예영입니다.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좀 더 배우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원하신다면 굳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네 번째 학생입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공회대학교 글로컬 IT 학과에 재학 중인 김보규라고 합니다. 의외로 짧네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10교시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IT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 대표단으로 오신 성공회대 학생 여러분들이 두 분 다 IT 전공자들이에요. IT 전공자다. 그럼 뭘 배우나요? 보통 이제 웹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어플 뭐 이런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에 되게 걸맞게 북측 대표단은 경영학과 요리 전공자가 왔어요. 막상 막하의 대결입니다.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길 거다. 네, 북한 IT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자, 북측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북한에는 소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 수업을 한다? 북한에는 소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 수업을 한다, 안 한다?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오! 왜 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뭐 해킹 관련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뭐 양산한다 막 그런 해커들을. 예. 3학년부터 그 나이부터 해킹 수업을 받을 거다? 네. 성 악설을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두 분 다 틀리시면은 빵점인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컴퓨터 수업을 교육을 한다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2점 가져가고요. 야, 맞췄어요. 일단은 지금 김남현 학생이 정답을 맞춘 게 너무 기분이 나쁜가 봐요. 발을 떨면서 정답은 맞췄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특별히 화나신 게 아니면 좀 웃으면서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소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수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 개편을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소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영어와 컴퓨터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국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중학교에서 진행하던 컴퓨터와 용어 수업을 서학교 3학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학교 단계에서 컴퓨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본반 다루기와 같은 네네. 초보적인 컴퓨터 관련 컴퓨터라고 응용 쓰는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더형 그리기, 번문 입력 등 컴퓨터의 기초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혹시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을 좀 받으셨었나요? 컴퓨터실에 가서 배우기는 하는데 그 컴퓨터 한 대에 막 여러 명이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배우고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배운 거를 또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건 정말 보여주기 시간인가. 왜냐면 컴퓨터를 하려도 전기가 잘 안 오다 보니까 네. 전기가. 네, 전기가 고장 안 와가지고 컴퓨터 수업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요. 평양 출신이 느끼는 컴퓨터 교육이 그 정도인데 혹시 김남현 학생은 어디 출신이세요? 평양은 아니지만 네. 평안남도에서 이제 살다 왔거든요.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컴퓨터 서조를 이제 꾸리고 있는데 너 할 거냐 이래서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자체가 뭐 국가에서 보급되거나 했던 컴퓨터가 아니라 학생들이 돈 모아서 산 컴퓨터거든요. 나라에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이제 전교생한테 다 걷어서 컴퓨터를 샀다 해서요. 컴퓨터 서조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거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 서조 활동을 해주는 선생님의 집이더라고요. 잠깐만요. 학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를 선생님 집에 놨다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은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기했죠. 그리고 저도 놀라웠던 게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다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기는 컴퓨터 한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영어예요. 전부 영어예요? 그 키보드에도 영어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영어를 모르면 아무거나 막 누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왜 배워주냐 물어보면 컴퓨터 하려고 배워준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두 번째 문제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북한에는 북한산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북한산 네, 메이드 인 북한. 메이드 인 북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둘 다 맞추면 같이 맞추고 틀리면 같이 읽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본 게 있나요? 남한에 비해서 약간 폐쇄적인 북한만의 고유의 그런 문화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있을 거다. 정답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4점! 이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 측이 4대 0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회차는 없었다. 한국이 4점을 전부 따가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4대 0. 그 두 분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막대기 형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그런 핸드폰 갖고 있다가 막대기요. 네, 아.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다음에 다음 2013년도인가 그때 슬라이드식 슬라이드, 네네. 밀기형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사용했었어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또 타치폰이라고. 타치폰. 이제는 영어를 꽤 쓰네요. 네. 근데 대부분은 중국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가지고 그렇게 그 북한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네. 그것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세형의 지능형 손전화기 아리랑 171을 개발했습니다. 손전화기. 손전화기 이름이 아리랑 171이군요. 안드로이드 조작책의 판번호는 7.1.1로서 국내에서 제일 높은 것을 비롯하여 근데 많은 램도 부품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괜찮네요.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나온 타치폰이죠. 지능용 손전화기. 지난해 2018년도 나온 아리랑 171이고요. 북한의 던주들이 부모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휴대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폰을 수요하고 있나. 집은 없어도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핸드폰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 살 수 있지만 이자처럼 꼬박꼬박 벌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주민 그리고 대학생 이들은 중고폰을 산다는 거죠. 외국 문학폰을 누르면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소설들 두메라든지 청춘의 노래 이런 것이 다 한 콘 한 콘 다 돈을 지불해야지만 이제는 책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통화뿐만이 아니라 도서 하나 보고 노래 하나 듣고 영화 하나 볼래도 외화를 지불해야지만 아무튼 이게 던꾸지죠. 달러 뭉치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도대체 북한의 저 아리랑 171 같은 혹은 태블릿 PC 같은 이런 거 먼저 진짜 보고 싶을 텐데 그래서 저희 베베키즈가 누굽니까? 직접 공수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산 태블릿 PC 룡악산!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심지어 작동도 됩니다. 작동도 되고 뭐 여러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백두산 총서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백두산 총서 뭐 낯이 좀 익으시죠? 어떤 건가요? 북한의 그 서당적인 책들만 모여놓은 그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읽어야 되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어플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고무총쏘기가 있습니다. 고무총쏘기 뭔 것 같으세요? 이거 고무총쏘기. 그렇죠. 고무총쏘기 메이드 인 북한 고무총쏘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낯이 익지 않으세요? 앵그리버드입니다. 그게 여기서 앵그리버드라고. 네, 여기 이게 땡겨가지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고무총 쏘기! 고소고체임 있습니다. 저게 다른 게임들하고 달리 시간 보내기가 참 좋더라고요. 엄청 좋죠. 곧바로 이어서 북측이 문제를 맞히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문제 주세요.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 수업을 한다? 이게 지금 같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수업을 한다 하면은 O, 안 하면 X.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갈렸어요. 갈렸어요. 왜 O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태어나서부터 늘 접하는 게 스마트폰부터 접해서 살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조기 교육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한지연 씨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북한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배워주는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중학교나 뭐 그때 올라가서 배워지지 않을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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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현 원웅이다. 자,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수업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수업을 배우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실과 수업 시간에 네, ICT 활용 중심의 수업을 하는데요. 2019년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실과 수업 시간에 코딩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코딩, 저도 지금 어색한 단어인데 코딩이라고 하면은 뭐고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과 컴퓨터 대화하는데도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면서 코드를 뭐 입력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코드에 뭐 ing 붙여 코딩. 네. 자, 한국에 있는 코딩 학원인데요. 화살표 그렇지 눌러. 됐다. 들어갈수록 장애물도 생기고 피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코드 속에 이제 알고리즘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컴퓨터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려고 일찍 한번 배워볼까 하고 찾아왔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됐는지 IT와 접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일반적인 사물에도 인터넷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얼마큼 아느냐, 코딩을 얼마큼 할 줄 알고 이해하느냐가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굳이 그런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코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해서 크게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남한에서는 해킹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킹을 가르쳐주는, 배워주는 학원이 있다. 학원이라고. 학원입니다. 학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X. 둘 다 X입니다. 자, 왜 X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해킹은 나쁜 거잖아요. 해킹 나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다. 네, 그거를 대놓고 배워주는 학원이 꼭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현 학생은 왜 X를 드셨나요? 학교나 전공 기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학원은 아마 그 정부에서부터 비준 자체가 내려 안 되지 않을까. 해킹 학원은 비준이 안 될 거다. 전문적인 용어도 나왔습니다. 비준. 네. 알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는 해킹 학원의 비준에 성공을 했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있다. 비준 성공했습니다. 야. 김일성대나 김책공대 같은 데서 해커를 이제 키워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냈던 문제. 한국에서는 이런 해커를 양성하는 학원이 있다고요? 랜섬웨어라고 악성 코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도 좀 세계적으로 기업 같은 데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공장이 가동을 중단이 된다던가 중요한 거는 의료기 같은 경우에도 중단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런 블랙 해커들의 악질적인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내는 해킹 학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 해커를 키워내는 학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내서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쪽으로 와달라, 우리의 보안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보안 감시자나 어떤 보안 전문가로 고용을 하는 거군요. 현재 남측이 4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서현장 씨.
대하 애니메이션이죠. 고구려를 짓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나라에 관한 애국 충정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 동무들, 비가 막 세게 오지요. 무슨 비가 내립니까? 인간의 감각과 지능을 동시에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그렇죠. 저게 이제 360도로 촬영이 되게 하는 카메라죠. 오, 그래, 그게 위를 보면 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VR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안전교육이나 게임, 그리고 가상 체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심층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측 심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컴퓨터 OS 붉은 별 설치 장면을 보고 주체 사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적으시오. 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시간대 설정, 날짜와 시간 설정, 전자수산기, 탁상면과 화면 보호기, 화면 보호기도 있네요. 네, 화면 보호기 설정이 됐고요. 화면 보호기에 선군, 표준, 검사. 자, 여기까지입니다. 언뜻 봐서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치들이 녹아들어 있는 북한의 OS 붉은 별의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답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일정 계획 날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까 제가 중간에 질문드렸던 뭐 주체 일년 뭐 이런. 그 얘기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뭐 주체 103년에 검수했다 막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북한의 신이 태어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게 1일로 시작해서 지금 103년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주체 108, 2019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지 무덤은 지가 판다. 네. 자, 북측 정답이 뭔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저 많은 것 중에서 지금 하나만 골라온 거예요. 네, 하나만 고르면 돼요. 혹시 화면 보기도 그렇다면 정답이 맞는. 정답입니다! 야, 그리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면 보기 얘기하셨어요. 화면 보기는 화면 보기 사진에서 네. 이제 그 포라 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언제 오셨어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게 보면은 주체 106년 사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체 달력. 네. 저기 아까도 화면 보기 그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뭐 우리식의 글 말과 글 이런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 이제 주체에 하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체 저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남측이 문제를 맞히면서 7대1로 앞서갑니다. 심층 퀴즈 그 두 번째 문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초석으로 꼽히는 인터넷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고속 인터넷의 최고 속도는 몇일까요? 약간 어떤 숫자랑 비슷한지. 올해 연도에서 얼마를 빼면 그런 식으로.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린다면은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1기가가 어마어마한 속도였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기가 뭐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몇 초가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거는 그냥 맨 땅에다 뭘 쓰는 거야. 자, 맨 땅에 적은 그 숫자는 몇인가요? 150 내지 300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가 아니 왜냐면 저는 300이라고 하고 네. 네, 150이라고 하셨어가지고 보통 메가바이트라고 하지 않나요? 15기가? 메가는 또 15기가 15에서 300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정답 몇입니까? 정답은 10기가 BPS입니다. 10기가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10기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영화 1.4기가 파일에 용량이 있으면은 그걸 다운받기 위해선 기존에 100메가 인터넷이었으면은 보통 1분에서 2분이었다면 이제 5G로 접어들면서 그 영화를 다운받는데 1초 내외로 가능하게 된 거죠. 엄청 빨라진 거네요. 100배 정도 빨라져. 100배가 넘게 빨라진 거네요. 그냥 이렇게 클릭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로. 이게 그럼 언제 상용화가 되나요? 글쎄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속도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3세대라고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설날 같은 경우는 문자를 다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설날 축하한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그 문자가 일주일 뒤에 도착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술이 되게 좀 부족했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영상도 찍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영상이 전송될 정도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건데 북한에서도 음식을 주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복백화점이나 뭐 그런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저게 제대로 될까? 그거를 결제를 해서 그 전자카드로 결제를 하고 집에 도착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처럼 빨리 올까? 로켓 배송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시도를 한다. 그런 시도를 했다. 이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자, 심층 퀴즈까지 맞춰본 결과 전무후무한 한국의 이현수, 한국이 7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상품권 10장 빰빰빰빰빰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일단은 양측의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좀 몰랐던 내용들, 생소한 내용 그런 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그 알이랑 그 태블릿 PC나 핸드폰 그게 제일 놀라웠고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 네. 그 북한 속에서 이제 기본 팩트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네 것만 옳다고 하는 게 이제 언제까지나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다. 중요한 건 해킹 학원이 한국에 있다는 거는 끝까지 잊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열려있고 또 누군가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말 그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베비퀴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